안녕하십니까.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창창TV 상담소, 오늘은 어떤 분이 나와 계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하기만이라고 합니다. 네, 하기만 사장님. 예, 벤처기업 사장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사업은 그런대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립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 매출이 10억 정도 나왔고요. 10억 정도면 상당히 내실 있는 벤처기업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매출이 좀 되지만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은 시간이나 자금이 좀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준비하시려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그게 고민입니다. 작년에 연구개발 과제 3번이나 신청을 했는데요, 대면평가에서도 다 떨어졌어요. 정보과제 신청을 했는데 서류 통과는 했지만 대면평가에서 다 떨어졌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 저도 연구소장 출신이고요. 직원들도 다 연구원 출신이라서 기술개발 쪽으로는 답답하시겠네요. 다들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서류는 통과하고 번번이 떨어지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네, 혹시 개발하려는 기술이 이미 해외에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협소하다든지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요, 특허사무소에 선행기술조사도 진행해봤고 정부과제 조회 사이트에 검색도 해봤는데 비슷한 기술은 없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개발만 하면 구매하겠다는 거래처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국내외에 사례가 거의 없고 개발할 가치도 충분하다고 확신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근데 왜 과제 선정에서 떨어졌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잘못 썼는지 아니면 발표평가에서 잘못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서류 통과는 하셨다고 하니까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 쓰셨을 것 같고, 대면평가, 그러니까 발표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큰소리 뻥뻥 쳐놓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하니까 직원들한테 면도 안 서고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이 별로인가 하는 생각에 기운이 좀 빠지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사업계획서 작성과 대면평가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올해는 꼭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정부과제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대면평가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정부과제 신청할 때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는 몇 날 며칠을 설명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간단히 이제 유념할 점과 그리고 대면평가, 그러니까 발표평가할 때 유의할 점 같은 것들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죠. 알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기만 사장님. 정부과제 신청하기만 하면 대면평가, 그러니까 발표평가에서 탈락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서면평가에서 통과됐다는 건 개발할 기술이 그런대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시장도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같은 정부의 R&D 기조에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서면평가에 통과됐다고 해서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미흡한 부분들이 대면평가할 때 지적되어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선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유념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페이지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림이나 구성도 같은 것들로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을 직관적으로 설명을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할 기술을 명확하게, 간략하게 요약문으로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할 기술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목표가 있으면 세부적인 기술들을 2개나 3개 정도로 그룹화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물과 직결되는 정량적 지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구체적인 그 결과의 성패를 판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량적 지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사나 연구원의 역량을 충분히 강조해야 됩니다. 이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관련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기는 충분히 이 기술을 개발해낼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업비 구성을 적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적게 넣어도 안 되고, 외주 비용을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적게 넣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 사업계획서라는 건 서면 평가할 때만 보는 자료는 아니에요. 대면 평가할 때도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에게는 가장 기준이 되는 사업계획서 자료입니다. 아무리 대면 평가에서 PPT를 따로 더 추가해가지고 잘 준비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은 결국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무엇을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기술이 가치가 있으면서도 그 회사가 적절한 주체인지, 중소기업이 개발할 만한 것인지 충분히 기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부분에 마치 그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듯이 상세하게 단계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개발된 기술 아니냐 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획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대면평가인데요. 우선 대면평가에서는 별도의 PPT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PPT는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그래픽이라든지 도면, 구성도 같은 걸 사용해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발표 시간이 15분 또는 이제 20분 이 정도입니다. PPT는 30페이지 이상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첫 장에는 과제의 개요를 간략하게 적어주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업명이라든지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 그리고 개발기간, 사업비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장에는 기술 개발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글과 그림으로 내용을 요약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는 개발의 필요성, 그래서 이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독창성과 차별성을 기술해줘야 됩니다. 다른 기술들은 이러이러한데 우리는 이렇게 다르고 차별화된다. 그래서 우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술의 준비 현황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즉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좋고요. 특허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개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량적 지표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됩니다. 개발 내용은요,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설명하는 시간 중에 절반 정도는 기술 개발 내용에 할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와 연구원들의 역량을 강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는 사업화 계획, 이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이전의 실적이라든지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양산 계획, 그리고 해외 진출 계획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매출과 관련해서 가상이지만 매출 처명을 나열해 가지고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 소요 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향후 신규 인력의 채용 예정이라든지 기대 효과 같은 것들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면평가에서 PPT를 외워서 발표하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면서 발표하지 말고 미리 요약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세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발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엄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면요, 질의응답이 또 15분이나 20분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정량적 지표가 구체적이고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비 계획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기술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서 질의응답에 임하는 것이 좋아요. 과제 책임자는 기술, 사업비, 사업화 계획 이런 전반에 걸쳐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제 책임자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면 선정되기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심사위원이 질문할 때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본인은 답을 알고 있고 확인하는 건지 그 의도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은 뻔히 알고 있는 건데 대답하는 사람이 딴소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받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질의응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에 시간을 약간 남기고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이 자유 발언할 시간을 주거든요.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열성이라든지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매끈하게 달변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가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 회사는 매출이 좋다, 기술력도 좋다, 영업망도 충분하다, 뭐 이러면은 너네 돈으로 해,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 기술적으로 우수한 기업이 되겠다, 도와달라,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부 연구개발 과제 혹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대면평가에 번번이 떨어지는 분들이 왜 떨어지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이었습니다.